뭐 키크사 왜 키크사인지. 처음 이름 지을 때 네네. 키가 크고 싶은 사람들, 뭐 우차싸 무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명명법이 조금 유행이었어요. 좀 직관적이긴 하네요. 키 크고 싶은 분들이 좀 이게 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 형성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460명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싸이월드로 치면은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싸이월드를 했어요 예전에. 예전에 저는 했죠. 나 PD가 나이가 이제 키크사 등업, 키크사 커뮤니티, 키크사 후기 게시판 등등 있는데 키크사 후기 게시판이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난치성 질환 후기 게시판이 좀 궁금했고 키수술 팔 연장 후기 여기 라인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박사님은 이 중에 좀 기억나는 어떤 게시글 같은 게 있으신지? 인생이 바뀌었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데서 힘을 굉장히 많이 받죠. 저희가 궁금한 제목을 아무것도 모르는 강원 PD 시선에서 한번. 수술하고 오래된 분 후기가 좋죠. 3년 이상 뭐 아니면 5년 됐다, 10년 됐다 이런 분들 후기가 더 소중하죠. 수술하고 치료 과정 중에 후기는 많이 있거든요. 오래되면 병원도 안 오시고 카페도 떠나죠. 떠나니까 그런 후기가 귀합니다.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0년이 지난 후기. 아, 그 10년 후기 있어요? 10년이 지난 후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카페 방문해 봅니다. 저는 2014년 10월에 속성 1차 받았고, 속성이라고 하면 이제 종아리를 외고정 그 일리자로프를 써가지고 받는 방식이에요. 현재 내고정 제거 장치는 하지 않은 채 2차 수술까지만 진행된 상태로 쭉 지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안에 거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안 나오는데. 이제 한 달 뒤면 교수님께 수술 받은 지 횟수로 10년 되는데 지금은 그때 느꼈던 기억과 감정들이 많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는 일상생활은 모든 게 정상으로 가능한 상태고 통증도 없고 불편한 점도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많이 했던 축구 같은 구기 종목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상 위험이 큰 스포츠는 자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보다 더 운동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오래 지나고 나서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막 전력 질주, 축구, 농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똑같이 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세요. 이분들 이제 꺼리게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래 지나고 나서 못하시는 게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하면 다칠까 봐 계속 이런 걸 이제 꺼리게 되면서 안 하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예전에 논문을 썼었거든요. 키 수술하고 나서 스포츠 능력 회복. 예전에 마이애미에서 열렸을 때 이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걸로 최우수상 받은 거예요. 요게 만약에 5년, 10년 지난 후에 이 회복 과정을 관찰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제가 최근에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서 카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큰 점집에 들러 제 사주를 보셨는데 점쟁이가 아들 사주에 칼자국이 남아있다. 혹시 큰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최근에 점집 바이럴을. 저희 어머니가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순돌팔이라고 하면서 너 보고 수술한 적이 있냐던데? 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병원 차트가 아닌 사주에도 기록이 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잘 지내신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사주 신기하네요. 그때도 박사님은 최소 침습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최소 침습의 어떤 칼자국을 본 사주집. 그래요? 또 하나 있긴 한데. 10년 지난 후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공이님 이분 많이 그때 활동 옛날에 하셨던 분이 아이디는 잘 기억이 나요. 잊고 지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수술 후 10년이 지나면 어떨까. 수술 후배님들이나 고민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후기를 올립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으로 구분해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얻는 것, 키는 확실히 커지고 비율도 좋아집니다. 키에 대한 컴플렉스 사라지고 비율에 대한 자신감이 커집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잃는 것, 무릎과 그 아래로 다리 부분은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다치고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유연성이 떨어진다. 유연성은
다리를 늘렸으니까 보통 한 1년 안에 그 유연성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완전 회복하지 못한 채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구축이라고 하죠. 수술하기 전에 발목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 연장이 끝난 다음에 이 정도까지 오는 게 목표죠. 이게 목표인데 예를 들어서 재활이 덜 돼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한 1년 정도, 뭐 많이 잡아도 1년 반. 그 기간이 지나면 더 되기가 힘들어요. 그 안에 스트레칭 재활을 끝내셔야 되고 사실 1년까지도 가면 안 되죠. 그 전에 끝내셔야 되고. 그러면 10년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게 그 1년의 재활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근육 힘은 약하면 그 뒤로 더 하면은 되지만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다리가 약하다. 이거는 글쎄요.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타인에 비해서 달리기 속도가 떨어지고 급격한 방향 바꾸기 또한 힘들어집니다. 수술하신 분들은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신 분들이 무리한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분같이 본인이 운동 능력이 많이 저하가 된 상태다 그러면 무리하게 할 수가 없겠죠. 우리 목표는 최대한 내가 하던 것만큼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뼈도 튼튼해야 되지만 뼈는 잘 형성시키느냐의 싸움이고 일단 뼈가 형성이 되면 뼈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뼈가 문제되진 않고 이게 이렇게 가느냐 못 가느냐는 결국은 이제 근육입니다. 근육의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근육의 힘 두 가지. 근육의 스트레칭이 관절 운동 범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 힘이 또 운동 능력을 결정을 하겠죠. 이 스트레칭과 힘이 운동 능력을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근육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뼈는 옛날하고 완전히 똑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근육은 그렇진 않아요. 근육은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흉터 조직들이 들어가거든요. 조직학적으로 완전히 옛날하고 똑같아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운동 능력 자체는 옛날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판단을 할 때 지금의 운동 능력만큼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축구, 농구, 전력 질주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100%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수술을 결정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수술을 하면 100% 회복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그렇게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게. 흉터는 많이 옅어지지만 아직 있습니다. 흉터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관절염이 한 번씩 오며 통증이 심하며 오래 갑니다. 위의 모든 것은 키 수술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1, 2, 3번은 키 수술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항상 후기에 쓰지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분명한 수술입니다.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10년 지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확실히 근데 저는 그 1, 2, 3번도 뭔가 심리적인 게 있나 라는 생각이 근데 어쨌든 뼈도 사람에 따라서 빨리 나오는 분도 있고 늦게 나오는 분도 있고 재활도 잘하는 분도 있고 뭐 열심히 하지만 처지는 분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 약간 최대한 이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근데 이제 막 여기 관절염이 온다 이거는 뭐 어쨌든 저한테 받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관절염이 오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카페가 몇 명 정도 되죠? 42,174명. 이런 특수 분야 카페치고는 회원이 많죠. 굉장히 많고 아마 우리 이쪽 분야에서는 회원 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이 카페에 15년 동안을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좀 되게 좀 수술한 분들 막 들어와가지고 엄청 막 으쌰으쌰하고 이런 좀 분위기였다 치면 지금은 인원이 많아져서 그런지 약간 좀 뭔가 다 그냥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 제가 카페를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피 같은 제 월급으로 대학 교수 월급으로 그거를 그렇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이런 카페 지원을 안 해주죠. 제가 받은 월급을 떼가지고 월급을 드리면서 그 어시동 어시스트 동훈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뭐 필요한 답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했는데 그 카페를 관리하는 사실 제일 큰 부분들은 카페 회원들이 해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카페 회원을 카페 스텝을 모집했어요. 그러면 수술 안 한 분들 중에서도 하고 수술 한 분들 중에서도 손들어 가지고 카페 스텝 할게요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광고 들어오면 삭제하고 또 웬만한 그 질문의 대부분은 다 반복이거든요. 그 반복되는 질문들 답 달아주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다시 카페 스태프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지금 병원 직원 중에 자원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환자분들 중에 또 자원하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사실 이 카페에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긴 한데 뭐 참 아쉽네요. 뭔데? 아니 굴벅지 이 박사의 이야기 여기를 봐야 되는데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올리신 글이 키크사 진장 소개 아 이불킥인데. 2009년도에 활발히 이제 올리시다가 진장 소개한다. 이게 어디까지 업데이트 됐는지. 줄임말을 많이 좋아하셨던. 아 그때 또 이런 게 유행이었겠죠. 좀 젊어 보이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 업데이트가 2018년까지 되고 안 됐네요. 개원한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이 이후로 제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진정 소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여기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